네, 김진만 팀장과 함께 상황실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서두에 그랬어요. 아니,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카카오뱅크 급등한 종목 이렇게 많은데 왜 양시장은 약보합인가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 시장 안에 있는 특징주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 우리 김진만 팀장님께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카카오뱅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투자증권 계좌가 갑자기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게 카카오뱅크 청약 첫날 많은 분들이 막 사고 파느라 아예 MTS가 멈춰버렸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멈춰서 높게 팔 수 있었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초반엔 부진했지만 갑자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상한가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제 당연히 카카오뱅크도 고평가 논란이 상장 전부터 계속 있었었는데 네. 대부분들 청약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당연히 시초가가 고가라고 하는 맞아요. 기본 전략이 기본 이런 이제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초에 던진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거의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장초에 있던 물량을 다 받아가면서 처음에 잠깐 떨어졌다가 쭉 올라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 상한가도 조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제 오늘도 처음에 양봉을 쭉 뽑더니 계속 이제 거의 25% 이제 상한가 근접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시장 자체 고평가 논란보다는 시장의 강한 유동성과 앞으로 미래 가치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멀티플 이제 더 높은 고밸류에이션을 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런 상승폭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제 대부분 시초가 고가라는 기본적인 틀이 형성이 돼 있고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사실 카카오뱅크가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제 판단을 이제 비껴가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카카오뱅크 장 초반에 좀 움직일까 하더니 갑자기 VI가 걸리면서 10% 급등하다가 잠깐 또 딴짓하고 보니까 20% 오르고 있고 지금은 25%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진만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이 카카오뱅크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이제 솔직히 말하면 고평가는 고평가입니다. 이제 워낙 이제 한국에서 금융 지주사들이 저평가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제 KB 금융지주도 그렇고 기타 금융 지주사들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비해서 사실 주가는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금융 자체가 서비스 플랫폼 자체가 조금 보수적으로 전체적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 카카오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지주사들이 카카오뱅크도 가는데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체적인 금융사에 호황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금리 인상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카카오뱅크가 시작하고 있는 플랫폼이죠. 사실 이런 플랫폼 기업 자체가 이전에 금융 지주사들이 안 한 게 아니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좀 유별나게 부각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카카오뱅크의 주가 상승세는 전체적으로 금융주 자체에 큰 이제 이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카카오뱅크는 사실 아직 배당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비슷한 플랫폼인데 KB 금융주는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되네 하고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흐름 자체는 시장에서 은행주보다는 은행주와 플랫폼 기업 같이 합친 그런 이제 좀 고밸류에이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평가는 맞지만 새로운 영역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고평가가 아닐 수도 있어라는 기대감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200 지수 편입도 돼야 되고 MSCI 리밸런싱에도 편입이 될 수 있으니까 수급으로 미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수급이 정말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게 거의 대부분 상장주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첫날 팔고 다 팔잖아요. 이제 개인들이 플러스 200만 주 이렇게 맞아요.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사실 큰 매도폭이 없다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이런 강수급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바탕 주가 상승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MSCI 편입은 되는 걸로 일단은 이제 공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12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금들이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슬슬 언제 매도 타임을 잡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늦잠 자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강해요. 그럼 김진만 팀장님이라면은 지금 구간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여기서 수급이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규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입장이신가요? 네, 신규 매수 지금 하시면은 정말 혼납니다. 네, 정말 하시지 마시고요. 기존에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전날 금요일 날 사신 분들, 즉 지금 평균 단가가 8만 원에서 이제 7만 5천 원 사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요 라인이죠. 8만 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로 잡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위험하다.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다른 분들의 수익이겠거니 하고 저는 여유롭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수익 잘 챙기고 나오세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양극재 관련주도 굉장히 뜨겁고 에코프로는 상한가에 갔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실적부터 짚어보고 이렇게 갈 만한 내용인지 따져볼게요. 일단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매출액은 3,100억, 그다음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48%, 55% 각각 증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폭은 조금 과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매출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군이죠. 에코프로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군 자체가 다 영업이익을 잘 나옴으로써 조금 이제 고밸류에이션, 이제 높은 시장 가치를 평가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에코프로는 지금 지주사 전환을 꾀하고 있죠. 아직 지주사는 아니지만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 지주사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할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직도 에코프로 BM과 지금 상장 중인 에코프로 HN의 가치는 저평가 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금일 강한 수급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등 이제 상장돼 있는 자회사들도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리포트 말씀해주신 리포트의 분석이 또 주가 상승에 한몫을 했는데 보니까요. 에코프로의 기업 가치가 2조 8천억 대비 저평가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한 55% 정도 남아있다라는 유한타증권 리포트가 있는데 보니까 또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새롭게 나온 리포트라 그런가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되죠? 상승 여력은 이게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목표 주가를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약간 회사 자체가 지금 뭐 분할도 얼마 전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상장이나 기타 지주사 전환을 따른 조금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시는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상의 내용을 봤었을 때 틀린 말은 거의 없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내에도 그 마트에 상장하지 않은 자회사들도 굉장히 모멘텀이 훌륭한 종목과 섹터들이 굉장히 많고요. 보통 지주사를 있었을 때 여러 사업군을 영위를 해서 각각의 가치를 평가를 받아서 지주사는 여기서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지 않은 자회사들의 가치가 거의 조 단위, 수조 단위가 있고요. 거기에 사업군 폐배터리, 거기에다 이제 환경, ESS 등 여러 가지 사업군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고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망이 합쳐지면서 55%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주가를 제시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도 이제 이런 상승을 예상하지는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시드린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상한가가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차트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 한 달 새에 한 50%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서 상한가를 갔다는 건 여전히 에코프로 그리고 이 2차 전지주들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말씀하시길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상한가 깨지지 않는다면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지주사들이 이런 상한가 나오는 경우 굉장히 드문데 보통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 케이스로 안정적인 우상향이 되는 종목이 보통 지주사들인데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즉 어느 정도 상한가가 깨지지 않는 한에서는 이제 내일이나 내일 시초가 정도까지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슬슬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의 이제 향후 이제 신주 교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에코프로의 주가가 눌리고 에코프로 HN의 주가가 올라가야지 조금 더 이제 에코프로 측에서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눌림목에 다시 들어가셔도 충분하고요. 이제 에코프로 HN을 사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보유자분들께서는 내일 시초가 정도에 한 번 더 매도를 하셔서 이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은 내 시가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까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좀 급등하는 종목들 저희가 많이 다뤄드리는 것 같은데 카페24가 네이버가 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26%의 급등을 했습니다. 네이버 동맹에 합류하는지 지금까지 나온 그 팩트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팩트는 없고 이제 기사로 이제 나왔죠. 팩트는 없었는데 네. 이제 공시가 나와야지 정확한 부분인데 사실 맞아요. 요즘 무서운 게 기사 하나 나오고 한 저녁쯤에 이제 정정보 이제 조회 공시가 나왔는데 그런 적이 없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정된 바 없다. 네, 이거 너무 시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 급락이 너무 있어서 정말 공시가 아니라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사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내용을 보시면은 네이버가 카페24의 지분 20%를 인수하겠다라고 하고 금주의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절차는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를 네이버가 전량 인수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로 예상하며 투자 금액은 1,500부터 2,000억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24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외에서 조금 이제 솔루션 업체로서 즉 이제 광고 커머스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네이버가 공격적으로 동남아 쪽으로 이제 시장 범위를 넓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저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진짜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에서 잡으시면 조금 더 높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매각 절차를 보시고 들어가고 계신 분들은 실제 주당 매매가가 어느 정도인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가가 5만 원인데 매각 가격이 45,000원 이렇게 되면은 낮게 할인율을 적용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주가에는 악영향이 그칠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5만 원인데 6만 원에 거래를 하게 됐다 그러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해서 그 비슷한 가격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분인수 계약과 관련해서 거래소에서는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황이고요. 아직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만약에 매각이 이뤄진다면 그 주당 교환 가격이 얼마인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 매각서를 떼어놓고 카페24 그 본업만 봤을 때는 어떤지 최근에 이커머스 경쟁이 심화됐다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받기도 했던 카페24였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이커머스 너무 과열이고요. 그 과열의 치킨 게임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뭐 인터파크도 그렇고 최근에 네. M&A, 뭐 매각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공룡들한테 이제 중소형들은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메리트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 대형주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사업군 자체가 레드오션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매각 이슈를 제외하면 사실 커머스 쪽은 조금 과열이다. 그래서 주가가 하향 포지션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런 절차를 제외하고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매각설에 대한 주가는 선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하락폭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런 주가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인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보니까 매각설이라는 큰 이벤트가 없다면 지금 구간에서 카페24의 가격은 조금 높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네, 지금 매각설을 제외하고는 현재 주가는 높은 편이 맞고요. 이제 매각에 대해서 단기간에 마무리될 경우에 오히려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 라인에 갭이 있는데 이 갭이 메우고 갈지 왜냐면은 보통 인터파크도 그렇고 이런 갭이 있었을 때 며칠 횡보를 하면서 갭을 메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인터파크 등 너무 많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매각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보유자분들도 오늘 수익이 난 분들에 한해서는 금일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페24에 대해서 김진만 팀장님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상황실은 현재 급락하고 있는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코웨이입니다.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고 있고 현재도 9.73% 장대 음봉이 그려졌는데 이제 분기 매출로 이번 2분기에 최초로 9천억 원 돌파했어요. 실적도 보니까 컨센서스를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인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도 코웨이가 이렇게 빠졌는지는 저도 처음 이번에 이제 뭐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주가 흐름 자체가 요거보다 조금 시장 컨센서스를 약간 상회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이제 영업이익 발표 이전에
급등이 좀 했고 지지도 잘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강하게 추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조금 렌탈 시장이 흔들흔들한데 이 정도면은 괜찮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건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외인 쪽 창구에서 조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렌탈주들에 대한 의견은 좋았거든요. 실제로 코웨이도 말레이시아나 미국 등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면 오히려 목표 주가가 상향된 리포트도 제시가 됐는데 그러면은 오늘의 급락을 우리는 매수 기회로 봐야 될지 투자 매력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투자 매력도는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하죠. 이제 기존에는 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렌탈을 통해서 맛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뭐 주기적으로 어떤 뭐 업체 기계에 대해서 빌렸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공유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코웨이 같은 경우에 단연 업계 탑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급락은 오히려 신규 좋은 매수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사실 속이 쓰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존에 현금을 좀 확보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규 매수 자료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을 세워주시겠습니다. 먼저 신규 매수자분들이랑 이제 기존에 추가 매수를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라인이죠. 75,000원 라인인데 요 부분에 있어서 단기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차 매수를 들어가실 분들께서는 금일 종가 정도의 1차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매수는 요 라인이죠. 75,000원 전후루에서 74,800원 라인에 2차 매수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73,000원이죠. 요 라인 121선이 깨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저항선, 지지선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85,000원인데 저 같은 경우 코웨이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워낙 사업성 자체가 나쁜 편이 아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단기 매도가 좋은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웨이에 대해서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급락을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서 주주분들도 리스크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CS윈드 김승범 대표님과 함께 CS윈드의 장점 그리고 매력 포인트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